한글 자막을 보시려면 화면을 터치한 뒤에 우측 상단에 있는 CC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파워 쇼크 채널 김기자입니다. 자, 제가 썸네일을요, 실시간 난리난 다니엘 미니진 재판 제3의 인물 전격 등장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도가 다니엘의 어머니, 우리 미니진 전 어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재판이 곧 열릴 예정인데요. 자, 그런데 이 어도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3의 인물이 전격 등장해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29일이죠.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네, 벌써. 어도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계약을 해제,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죠. 근데 계약 해제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할 것이다. 법적 책임까지 물을 것이다. 이렇게 어도가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 멤버들 중에서 다니엘만 계약 해지, 나머지는 뭐 받아들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 후에 민지는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서 민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공식적으로는 지금 혜인 그리고 한이까지 받아들이고 민지는 아직도 협상 중이고 다니엘은 계약 해지 이렇게 된 상황이죠. 네, 그래서 현재 그때 이제 뭐라고 그때 어도가 얘기했냐면요. 한이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어도와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노란 밑줄 쳐놨죠. 그리고 민지 역시 어도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뭐 이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경우는 뉴니스 멤버이자 어도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미니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이랬습니다. 근데 다니엘 가족 1인은 알고 봤더니 어머니였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재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원이 얼마 전에 그 원고와 피고에게 무슨 송달을 다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언제부터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공식 송달을 보낸 걸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 어도가 제기한 우리 다니엘 및 다니엘 어머니 그리고 미린 전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고서 이제 이렇게 됐었죠. 지난 12월 30일 그렇죠. 어도 다니엘과 미니진 전 대표에게 43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이렇게 했습니다. 즉 그래서 이제 이 재판 내용 간단히 보고 오늘 주제 바로 넘어갈게요.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미니진 전 대표에게 4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상대방에는 다니엘과 가족 1명 미니진 전 대표가 포함됐다. 청구액은 약 430억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도가 다니엘 어머니 그리고 미니진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30억 원짜리 1년 이상 동안 뉴진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죠. 그래서 어도가 손해를 엄청나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 미니진 전 대표 및 또 네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 우리 또 다니엘 어머니 이렇게 3명을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성을 이제 제기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관건이 이 소송이요 지금 이제 어도가 이렇게 이제 제기했지 않습니까? 어도가 이렇게 미린 전 대표 그리고 다니엘과 다니엘 어머니 이렇게 3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도가 이렇게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주 전략적인 거라고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를 갈라놓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미린 전 대표와 다니엘과 다니엘 어머니 이렇게 공동으로 431억 원 소송 제기. 물론 금액 조금 다른데요. 어쨌거나
책임이 더 많은 쪽이 더 많이 내는 쪽으로 판결이 날 거거든요. 뉴진스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더 많은 쪽이 더 많은 돈을 배상하는 걸로 판결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민희 전 대표와 또 다니엘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돈을 덜 내고 싶어 하겠죠. 430억 원 내고 나면 뭐 거지 되는 거 아닙니까? 민희 전 대표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이 430억 원이지 맨날 뭐 1000억 어쩌고 저쩌고 말로만 떠들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진 건데요. 평생 동안 우리 구경도 못하는 돈입니다.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적게 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건이 뭐냐면 이번 어도 재판에서 민희 전 대표와 다니엘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지금 엄청난 관심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전처럼 다니엘이 민희 전 대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또 민희 전 대표도 다니엘을 전폭적으로 사랑해주면서 같은 한 몸처럼 재판에서 어도를 상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각자 이제 나라도 살아야겠다,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덜 내야겠다, 이런 의미에서 책임을 상대방에 떠넘길지. 그래서 지금 이게 엄청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이 시작되고 나면 폭발적인 화제를 일으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민희 전 대표와 다니엘이 그 전처럼 엄마와 딸처럼 같은 입장으로 어도를 상대할지, 아니면 이제는 나부터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과연 태도가 바뀔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죠. 재판이 진행되어 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뜬금없이 제3자가 등장했습니다. 지금의 당사자는 어도워, 다니엘 어머니, 민희 전 대표, 이렇게 4명이거든요. 어도워도 한 사람으로 보면 어도워, 다니엘 어머니, 민희 전 대표, 이 4명이 이 재판 당사자인데요. 갑자기 제3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난주에, 그렇죠,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렇게 박모모 씨, 이름만 나오고 성만 나왔습니다. 박땡땡 씨가 보조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월 21일 날. 그러면 바로 지난주죠. 그 박모 씨인데요. 누군지 모릅니다. 박모 씨란 분이 어도가 제기한 다니엘 어머니, 민희 전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저도 껴주세요, 이렇게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 참가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법률 용어라서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어쨌거나 제3의 인물이 저도 이 재판에 참여할게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른 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에요. 여기 피고라고 돼 있죠. 다른 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인데 지금 다니엘 어머니, 민희 재판에 저도 껴서 저도 재판 관련 있는 사람이니까 같이 재판 받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쨌거나 이 박모 씨는 피고인 중 누구 한 명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조 참가자는 피고인과 거의 같은 공동체 운명을 가진 사람만이 보조 참가인 자격이 있거든요. 즉 다니엘 쪽 아니면 민희 씨 쪽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다니엘 쪽 사람인지 민희 전 대표 쪽 사람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보조 참가인은 피고인과 가까운 사람만이 신청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즉 여기서 피고인은 다니엘과 민희 전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쪽 사람이지 민희 씨 쪽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두 사람 다 관계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보조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지금 이제 멘붕이죠. 멘붕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어도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 어머니도 그렇고 민희 씨도 그렇고 계산기 굴려야 되죠. 저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재판에 끼면은 어떤 증언을 함에 따라서 유리해지고 불리해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재판의 당사자들이 보조 참가인에 대해서 우리 저 사람 끼는 거 싫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답니다. 아니면 좋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리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과연 이 재판에 와서 나한테 유리한 증언을 할지 불리한 증언을 할지 헷갈리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갑자기. 자, 맨 위에 보시면 원고 소송될 원고가 어도예요. 어도. 이의 신청서 제출. 반대했습니다. 어도는 이 제3자가 재판에 끼는 거 우린 반대요. 어도에게 불리한 내용인가? 그랬는데 또 밑에 보니까 피고 소송 대리인. 자, 이건 이제 다니엘 쪽 변호사입니다. 다니엘 쪽도 이의 신청서. 우리 저 사람 끼는 거 반대. 이렇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거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어도가 다니엘과 간단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이제 꼭 아셔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어도가 다니엘과 다니엘 부모님 그리고 미니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갑자기 이때까지 거명되지 않은 제3의 인물 박모 씨가 저도 재판에 참가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피고와 법적으로 동일한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어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제3의 인물 박모 씨가 저도 재판에 참가하겠어요 신청서 제출했는데 다니엘 쪽에서는 저 사람 싫어요 거부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와서 증언하면 불리한가 보죠. 어도도 거부했습니다. 어도한테도 불리한가 본데요. 미린 씨 쪽에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린 씨 쪽에 유리한 사람인가? 뭐 이런 추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현재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3의 인물이 박모 씨인데요. 지금 추측이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죠. 얼마 전에 하이브 대표를 그만둔 박지원 전 대표가 박모 씨인데 박 씨니까 그분인가? 아니면 그다음에 말이 많았던 팀 버니즈와 관련된 박모 씨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홍보 대행 업체 직원 박모 씨인가? 아니면 뭐 세종 또 김현장의 변호사 박모 변호사도 있고요. 박 씨는 많습니다. 누군지 알 수가 없죠. 제3의 인물. 그렇습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지금 그때 뉴진스 매니저였던 박모 매니저라고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어도는 반대, 다니엘도 반대, 미린 전 대표는 찬성인 거 보니 이 제3의 인물이 미린 전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도 및 다니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걸로 예상되고 있어서 어쨌거나 이번 재판에서 과연 미린 전 대표와 다니엘이 예전처럼 엄마, 딸처럼 과연 그런 관계로 어도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할지 아니면 나라도 살아야겠다는 식으로 각자의 길을 갈지 아주 정말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